안녕하세요. 외국어 중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좀 집 안을 벗어나서 새로운 배경을 한번 컨셉으로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좀 이렇게 방음되는 곳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집안에서 찍었을 때보다 약간 좀 새로운 색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여태까지 한 7개, 8개 비디오가 올라갔는데 외국어에 관한 질문 그리고 뭐 학습법에 관한 질문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러시아어로 삐다레스 하는데 삐다레스 뜻이 한국어로 뭔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삐다레스는 러시아어고요. 일단 러시아 사회 자체가 상당히 남성적이고 상당히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도 좀 힘이 있어야 되고 좀 파워풀해야 되고 그런 느낌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상당히 이제 파워풀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사회 내에서 게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회 그래도 홍석천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게이라는 개념을 많이 좀 보편화시켜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신다면은 한 90년대 우리나라 사회에 그 게이는 상당히 막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기피 대상의 한 명으로 거의 여겨졌잖아요. 현재 러시아 사회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삐다레스 하면은 게이라는 뜻이고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상당히 그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아이 삐다레스 이러면서 너 삐다레스야 게이야 이러면서 그냥 가까운 사이에서는 장난스럽게도 쓰는 그런 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입니다. 욕이고 게이라는 뜻입니다. 네, 욕이라고 여겨지죠. 현재까지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상태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 사회에서 게이가 어떻게 여겨지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도 약간 좀 곁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삐다레스는 게이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도은미님께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진로 문제라고 해야 되나? 뭐 대학교 입학 관련해서 약간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좀 읽고 넘어가면요. 도우미님 이제 고등학생이신데 졸업 후에 이제 대학교 진학을 안 하시고 한국에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다가 우주항공 쪽으로 러시아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다고 마기인가요? 아니면 마지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우주항공 쪽에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은데 토르플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자격 어학 증명서 토르프를 따고 러시아어죠. 입학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해주셔서 그거에 관한 답변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등학생인데 바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또 그 돈을 벌라고 하신다는 생각이 상당히 대견하신 것 같고요. 일단 좀 본론으로 넘어가자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생활비가 한국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로 직접 바로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대학교 맞지 혹은 마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학교 이제 부설 어학원에 직접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쪽에서 한국에서 러시아어 증명서를 따고 넘어가도 러시아에서 쓰는 러시아어가 상당히 다른 느낌도 있고 한국에 있는 증서를 이렇게 잘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안타깝게도 아직은 러시아에서는 조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 이제 그 어학부설원 아니면은 이제 그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따로 이렇게 러시아어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그런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등록을 하시면은 오히려 진학하기가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토르플 몇 단계도 중요하지만은 해당 학교 대비반에 들어가시면은 약간 좀 그 입학 관련 담당자랑도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입학을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신속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 사회에서도 뭐 관시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직업이건 아니면은 진학이건 상당히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입학 관계자
담당자랑 관계를 맺어주시면은 아마도 그 입학하시는데 절차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유학원에 대한 얘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또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학원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워낙 진학이 그 절차를 힘들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어쩌면 유학원의 도움이 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적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또 러시아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통해서 직접 컨택트를 하시고 또 러시아에 있어서 상당히 네이버에 유명한 카페가 있죠. 러사모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의를 하시고 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토르풀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남겨주셨는데 러시아어 학습법이 이렇게 상당히 아직까지는 발달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급, 중급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뭐 교수법이 마련이 돼서 그거를 따라가면 되겠지만은 뭐 1단계, 2단계, 2단계 같은 경우 특히 3단계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1단계까지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시중에 뭐 푸시킨 하우스 온라인이라고 해서 뭐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시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물론 그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어휘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문법 그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좀 실력을 가다듬으신 뒤에 시험을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푸시킨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강남역으로 얼마 전에 왔죠? 에듀랑 러시아 학원 통번역 학원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토르플 준비하시려면은 아마 그 둘 중에 한 곳 혹은 이제 푸시킨 하우스 온라인이라는 사이트 그리고 또 러스터디라고 해서 또 이제 토르플 준비하는데 또 따로 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말하기 부분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학원을 이제 말하기 쪽은 다니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고요. 토로플 시험 준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외국어에 욕심이 많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 한꺼번에 공부하는 방법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처음부터 많은 언어를 도전하시면은 좀 시스템이 꼬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엄청나게 천재이신 분들은 뭐 그것마저도 쉽게 넘어가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먼저 배우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한꺼번에 도전하시면은 시스템이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중급 이상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주시고 난 다음에 뭐 중국어나 일본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또 그 다음 언어를 중국까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를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본인이 좋은 생각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 마무리하고요.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레바 라인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죠. 심심합니다. 뭐 생산적인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스페인어 어떤지 한번 괜찮은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왜 본인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어는 도구이죠. 그래서 어떻게 외국어를 활용하고 싶은가에 관한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에 관한 답변이 스스로에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배울 때의 흥미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배울 때 그 흥미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배우는지에 관한 그런 정의를 머릿속에 충분히 내려놓으시면은 충분히 배우실 때도 좋게
네,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어를 배우실 때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황금란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수능 끝나고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독일어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독학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학원을 다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어학연수를 가시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뭐 문법이라든지 어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로 바로 어학연수를 가는 방법은 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태어나서 생활을 하고 또래들과 이제 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만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뭐 좀 기본적인 그런 기반이 닦이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먼저 좀 문법과 단어 혹은 좀 듣기 뭐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 현지에서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시간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독학이든 학원을 다니시던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연수를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어 자체라는 게 독학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온라인 강좌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거든요.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에서도 상당히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독독독 독일어라고 해서 인터넷 강좌 중에선 정말 괜찮은 강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독독독 독일어 온라인 쪽이라면 그쪽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한 독일 문화원이라서 이제 직접 그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괴테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첫 번째로 있고요. 이제 회화 쪽에서 정말 늘리기가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니면서 스스로 이제 적극성을 많이 보여줘야지 회화 쪽으로 좀 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약간 좀 위치가 좀 좋지 않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시는 곳에 얼마나 걸리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범식 독일어 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좀 문법을 위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정말 그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회화 중심보다는 좀 문법을 약간 우리나라의 이제 외국어 배우는 형식이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김범식 독일어 학원이 좀 안성맞춤인 곳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회화와 이제 좀 그 문법을 좀 밸런스 있게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훔볼트 평생교육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동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강남 쪽이나 아니면은 경기도 동남부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가시기 좋아할 만한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주말에는 강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 이제 오전 중에 좀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다닐 만한 곳이 되겠고 말하기와 문법을 아주 밸런스 있게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외국어 정말 어려운 이게 쉽게 배울 수 없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살아있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정해져 있고 변화하는 꼭 생물체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네, 저도 외국어를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뭐 거의 11년, 12년이 되고 있고 네, 아직도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제가 그동안 배우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좋은 점들 그렇게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비디오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잘 전달할 뭐라고 할까요? 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언어에 대한 좀 쉬운 코스부터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채널도 개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어 학습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렸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었으면 싫어요 버튼 눌러주시고 언제나 구독하기 버튼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카페에 나와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좀 기분 좋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